아이오닉5 계약하신 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신차 나오면 바로 사지 말라고들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신차 얘기를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 그거 나오자마자 절대 하지 마라. 진짜 딱 1년만 기다려보고 사.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그나마 페이스리프트면 좀 나은데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 같은 주요 사양들을 싹 다 바꿔버린 풀체인지된 신차들은 아무래도 초기 불량이나 결함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현직 제조사 직원들끼리도 신차 출시 직후는 좀 피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는 6개월 이후에 차를 구매하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제조사가 열심히 꼼꼼히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상 소비자들이 실제로 타면서 발생하는 불만사항 등이나 문제점들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보통 처음 딱 출시한 뒤 1년 정도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연식 변경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거든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같은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신차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연식 변경을 통해서 큰 문제들을 좀 해결되면 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첫 번째 이유에서 약간 이어지는 건데 소비자들이 차를 1년 정도 타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취합될 거잖아요.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트림이나 옵션 같은 걸 선호하는지도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연식 변경 때 선호하는 옵션들을 따로 묶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팔지 않던 신규 트림 같은 걸 만드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상품성 개선을 하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존 차주들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인 예로는 산타페 TM대죠. 이게 딱 2018년에 출시되고 엄청 잘 팔리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최상위 트림이 등장했어요. 1열 차음 유리가 추가됐고요. 휠 디자인도 달라졌고 기존 산타페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약간 싸구려 느낌 나는 그냥 검은 플라스틱으로 마감됐었는데 인스퍼레이션은 바디 컬러와 동일한 걸로 해줬거든요. 거기에 듀얼 머플러도 추가되고 결정적으로 안개등도 인스퍼레이션 모델에만 존재했습니다. 팰리세이드도 그랬어요. 팰리세이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죠. 출시하고 난 1년 반 정도 있다가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를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산타페처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내수형에는 빠지고 북미에만 넣어줬던 디지털 계기판도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추가해서 실내 고급감도 향상시켰고요. VIP 패키지도 추가해서 2열 고급감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GB80도 연식 변경하면서 비슷한 게 추가됐죠. 뭐 이렇게 출시하고 나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상품성이 강화되거나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개선돼서 나오다 보니 신차 나오면 절대 사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든 첫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5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기존 오너분들은 마음이 좀 상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를 볼게요. 단독 기사네요. 아이오닉5 1년 만에 주행 성능 10% 업.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을 건드린 게 아니라 주행 성능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터리나 전기 모터를 바꾼 거겠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아이오닉5 출시 1년 만에 신형 아이오닉5를 내놓는다. 주행 성능을 최소 10% 높였고 무선 업데이트 OTA 적용 범위도 강화한다. 이거는 연식 변경이라고 하기엔 되게 큰 변화예요. 특히 파워트레인 쪽을 바꾸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기사에 따르면 이 연식 변경을 거친 아이오닉5는 내년 초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일단 기존 71.6kWh에서 77.5kWh로 늘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안 그래도 아이오닉5 주행거리로 정말 출시 초반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게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500km 가까이 좀 가나요? 용량을 보니까 EV6랑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EV6 롱레인지 모델 배터리 용량이 77.4kWh거든요. 배터리 모듈도 기존 2.4kWh급 30개를 3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출시 1년 만에 배터리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거는 정말 과감한 결단이네요. 거기에 또 아이오닉5가 테슬라랑 비교되면서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들이 바로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죠. 이것도 이번에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되던 게 이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서스펜션, 에어백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작동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게 테슬라처럼 막 진짜 없던 기능까지 추가하고 그런 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뭐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던 V2G 이 기능도 전 트림 적용된다고 합니다. V2L은 외부로 전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캠핑 같은 거 할 때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능이잖아요. V2G는 이제 차에 있는 전기를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스마트 그리드 구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이렇게 배터리도 늘리고 신기능까지 넣는다는데 가격은 또 현재 가격과 비슷한 정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면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이거 좀 사양도 좋아져 근데 가격은 그대로야, 이러면은 기존의 아이오닉 5 구매한 차주분들은 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것이 기껏 몇 개월 기다리면서 겨우 출고받았는데 1년 만에 새 차가 나온다고? 야 그럼 나 호구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아이오닉5 역대급 뒤통수, 아이오닉5 호객님 하면서 뭐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 반응도 차 사고 1년 만에 구형? 와, 차량 대기열 끝장에 겨우겨우 받았는데 바로 구형이 된다는 거군요. 배 아파 죽겠군요. 야, 왜 처음부터 그리 만들어 팔지 않았냐?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업그레이드 해줘도 뭐라고 한다, 기존 사용자 눈치 보면서 업그레이드 안 해줘야 되냐? 라는 반응도 있지만요, 신차는 출시하자마자 구입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라는 반응도 눈에 띄죠. 진짜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차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출시하자마자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전 계약을 왜 하나요? 이건 국산차나 수입차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심각해져서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차 생산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밀려 있습니다. 국산차도 기본 막 3개월이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들은 1년 이상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차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빨리 계약부터 해야 올해 안에 차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사전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요즘은 차 누가 빨리 받을 수 있느냐로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 차가 당장 필요한 소비자들은 일단 늦으면은 차 6개월 1년 뒤에 나온다는데 지금 막 상품성이니 결함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말이 좀 샜네요. 아이오닉5 연식 변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한번 볼까요? 1차 베타 테스트 끝났구나. 그럼 기존 계약자들은 뭘 주는 거냐? 베타 테스트 종료, 정식 오픈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신차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베타 테스터라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존 차주분들이 막 너무 배 아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도 이런 식의 파격적인 연식 변경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기차는 덜 뒤통수인 게 OTA 같은 게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건 기존 차주분들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막 나오는 신차와 동일한 기능 옵션들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게 OTA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도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대전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조금이 몇백만 원씩 막 줄어든다면 그냥 보조금 많이 받고 지금 구매한 차주들이 오히려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이오닉5가 내년 초 상품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연식 변경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고 여기엔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배터리와 OTA 업데이트 관련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아이오닉5 차주들이 OTA 관련 무상 업그레이드 같은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현대차는 물론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 라는 짧은 말은 남기죠. 이번에도 역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 연식 변경이 되면서 업그레이드를 거칠 아이오닉5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변하는 시대 속 등장하는 수많은 전기차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대차는 또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납득할 정도의 업그레이드일까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폴스 20%였습니다.